네, 먼저 첫 번째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은 LIG 넥스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종목 상담도 좀 많이 나오는 종목이기도 한데 방산주이면서 또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 더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그 LIG 넥스원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관심주로 보냈던 종목이죠. 이번 주에도 연속으로 갖고 오고 있는데요. 뭐 방산주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좀 여러분이 잘 놓치기 쉬운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최근에 러시아가 개망신을 당하고 있죠. 그죠? 원래 네. 러시아 그러면 전 세계 군사 강국 몇 위입니까? 2위죠. 2위죠. 근데 2위 치고는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보면 졸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못 쓰고 있죠. 예,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래서 최근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이 러시아가 이 무기 수출에도 2위를 차지하고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러시아인데 무기 수출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러시아하고 무기 계약 맺었던 데가 취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중동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저거 무기들이 왜 저러지? 저 쓸모없잖아. 근데 상대적으로 이럴 때 각광을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소위 K방사이라고 할 정도로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무기에 대해서 뭐 K9 자주포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네네. 여러 가지 무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방산 쪽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어떤 LIG 넥스원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이번에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는 수혜를 보는 군단들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다시 이데올로기인 전쟁으로 이게 발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누구나가 이제는 국방비를 위로 올리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저 폴란드라든지 이쪽 있지 않습니까? 이 동유럽 국가들에서 굉장히 주문도 많이 오고 있고 특히 중동에서는 이 간부급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찾아주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격은 싼데 성능은 거기에 준하거나 오히려 일부 더 낫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보통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번 주에 말씀 안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K방산을 하나의 향후 K뷰티를 얘기하듯이 하나의 테마로도 볼만하다 해서 LIG 넥스원 요즘을 봤었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 잠깐 보시죠. 자,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요.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밑에 일단 먼저 마틴 살아있고 혹시 그다음에 여 위에서 빨강, 파랑, 빨강. 예, 빨강을 잠깐 좀 제가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더 해보면은 혹시 양에서 높아지는 거 보일까요? 네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대박주의 가장 기본 종목이 곡 잡으면은 요 마틴계를 위해서 양봉 주는 종목이 대박주입니다. 그럼 거꾸로 어떤 종목이 쪽박주냐면은 얘를 뒤집어 놓을게요. 얘가 이후에 잠깐만 얘를 지워보겠습니다. 이 240 아래에서 음봉 주는 것이 쪽박주입니다. 종합을 잠깐 가서 볼까요? 종합이 1월 달에 폭락 줬죠. 종합이 1월 달에 폭락 준 이유를 어떠세요? 240선 아래에서 음이죠. 쪽박주예요. 혹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 이렇게 쪽박주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은 올라갈 때마다 아직까지는 반대에 뭡니까? 올라갈 때마다 줄여놓고 어떤 종목을 바깥해야 되느냐? 대박주 스타일로 이런 것이 올라가다가 조정 줄 때마다 바깥하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론, 향후 이 방산 종목군들은 물론 이제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겠지만은 향후 흐름의 모습을 보면은 방산 이 섹터 쪽은 우리가 또 하나의 현재 이 전쟁 관련된 종목군 쪽으로서 당연히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특히 최근에 국내 방산업체들이 성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종목 한번 보시고요. 특히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 이렇게 쪽박주의 패턴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보통 3등급 종묘라고 하거든요. 좀 이따 10시 반에도 다시 한번 시간 되면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그런 것도 올라갈 때부터 좀 주시고 대박주의 패턴으로 좀 바깥하시는데 방산 관련 점은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하나투어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리오프닝 관련해서 자주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금요일 날 상승이 제법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또 지켜보면 좋을까요? 예, 하나투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예전에 저희가 이 하나투어를 말씀드릴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적자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특히 내년에는 소위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나 참고적으로 전 TV 보면서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V 보다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손흥민 좋아하시죠? 네네. 손흥민 선수 축구할 때 관중석 보셨어요? 관중석에 보면은 옛날 화면인 줄 알았습니다. 저보다 뭘 안 쓰고 있느냐? 마스크 안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제 지인이 영국을 갔었는데요. 네네.
이 식당이 바로 옆에 다닥다닥 앉아 있답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바로 옆에 테이블이 나올 정도로 다닥다닥 앉아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마스크 쓰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이 영국이랍니다. 어허. 물론 우리는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겠죠. 네네. 현재 노마스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여행이나 이런 것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실은 이게 조금만 좀 좋아지고 출장도 조금만 좀 좋아지고 지난 2020년 3월달처럼 이렇게 그냥 갑니다라고 하는 게 오면은 아마 그때 한번 여행 한번 가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차피 이들 종목군들도 결국은 실적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살아난다고 생각할 때는 이 종목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시죠. 역시 지금 이 종목들도 보면은 어디 놓여져 있냐면 240선 위에 놓여져 있고요. 240선 위에서 뭘 주고 있습니까? 위에 양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중간에 음봉 조정 주고 있죠. 그러니까 발해 방향이 위로 나가고 있는데 밑에 조정 종목군들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지금 보시면은 해외 입국자들 격리 면제 얘기 나오죠. 네. 사실 며칠 전에 제 지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격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네네. 이제 또 우리가 거꾸로 미국을 가더라도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이 격리 면제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여행 관련된 종목군단들은 우리가 역시 현 상태에서 꾸준하게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클래시스 들어와 있네요. 역시나 리오프닝 관련해서 의료기기, 화장품 뭐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소장님도 또 이야기를 해주신 종목 같습니다. 어떻게 더 보면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슈링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문 슈링크가 뭔지 아십니까? 슈링크. 네. 저도 뭐 방송을 통해서 약간 들어보지. 저는 처음에 이렇게 피부과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슈링크 이렇게 써여갖고 발음이 좀 비슷하니까 뭐 히딩크 정도는 생각날지 모르지만 네. 여성분들은 아마 슈링크 그러면 전부 다 알 겁니다. 이게 미용 효과가 이것도 이렇게 하면 또 내가 혹시 뭐 홍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 슈링크에 대한 이 미용 효과가 엄청나게 여성분들 사이에서 있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걸 또 개선시킨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또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향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볼유머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게 증가되는 것이 바로 클래시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K-뷰티의 대표적인 부분이고 특히 최근에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어디 쪽이냐면 저쪽 북미 쪽, 그다음에 유럽 쪽 이쪽에 굉장히 매출이 아마 많이 늘어난답니다. 아마 남성분들은 모르실 거고요. 저도 사실은 피부과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하여튼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슈링크 요 종목을 보셔야 되고요. 요 종목도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고요.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일단 뭐니 해도 이렇게 어려운 장일 때는 실적이 좋은 종목이 가장 최고의 타겟가 되는데 실적 호조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죠. 그래프 잠깐 보시면 이 앞에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낮아지다가 보십시오.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낮아졌죠. 이렇게 낮아졌죠. 그러면 요번에도 이게 약하면 여기를 돌파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고점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올라가다가 밑차고 내려갔을 때 자동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신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 미국 시장이 빠져서 뭐 월요일 아침에 시장은 좀 약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같이 조정을 받는다면 마이너스를 조정 주면 이럴 때 아침 시가와 시가 아래 중심에서 밑으로 한 2, 3일 정도 나눠서 피팅을 쑤시면은 어쩔까. 결국은 실적이 좋은 종목군단들이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내가 갖고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재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클래시스 이 종목을 갖고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종목들 확인을 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M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 73,500원에 비중은 25%. 지금 수익 구간인데요. 최근 어려운 시장이지만 정말 상승 흐름이 또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더 큰 수익 거둘 수 있을까요? 네, 엔터주에 대한 것들도 이미 너무나 많이 들어서 꼭 SM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JIP를 갖고 있다든지 많은 종목을 갖고 있을 텐데요. 최근에 공연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SM 하나 더 갖고 있죠.
새 주인이 카카오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최근에 많이 매스컴에 올라갔던 것이 이 바로 SM입니다. 그래서 SM도 올라가고 SM, CNC도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줬는데 그래프 잠깐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종목이 두준할 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맨 끝에 제가 한번 항상 저렇게 염게 뭐 어떤 제가 겪었던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맨 끝에 이렇게 더블 차트 잠깐 씌워볼게요. 그럼 이 맨 끝에 더블 차트가 빨갛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어디선 위에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세상의 모든 주식은 딱 하나로 나눌 수 있습니다. 240. 그렇죠. 240 위, 240 아래. 기생충영화 보시면 지하에서 사는 사람과 위에서 사는 사람이 다르죠. 네. 이 지하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더군다나 이렇게 발해방 위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괜찮다라는 쪽입니다. 다만 이 종목이 앞에 고점대가 85,000원대 있으니까 아마 여기서는 약간 흔들리는 이런 과정들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꾸준하게 저점대 매수가 형성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엔터 종목군들은 꼭 이 종목이 아니어도 오히려 조정 줄 때 포트에 없는 분들은 차라리 아까 제가 허니문 랠리 부분돼서 얘기했잖아요. 그중 하나가 이 엔터줄도 포함됐으니까 꾸준하게 이들은 관심 갖고 보시는 것이 좋다. 다만 이 앞에 직전 고점대 라인 그리고 여기도 딱 보면 여기 음포선 나오는 게 아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포선 나오죠. 꺾어질 때요. 네. 이런 음포선 나오면 이때는 좀 조심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여전히 좀 더 홀딩하실 쪽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상담은 현대건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47,700원에 비중 20%. 뭐 금요일날 상승 흐름 나오면서 수익권으로 돌아왔었는데요. 정책 수혜 관련해서 일단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역시 이들 종목군들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시장은 나쁜데 한쪽에서는 허니문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것은 새 정책 테마주고요. 혹시 여러분들 제뉴얼 이펙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제뉴얼 이펙트 같은 것도 어떤 개념이냐면 아무리 장이 나빴을 때도 그 다음 연도가 되면은 야 이럴 때는 좀 좋은 정치 나올 것이 아니야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기대하는 거하고 다를 때가 있긴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1월달 지금처럼. 다만 새 정부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새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새 정부의 정책이 가시화되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아시죠? 새 정부 시작하는 것이 5월 달부터죠. 그러면 이게 5월 달,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리 5월 달 이전에 주가 올라가 보고 5월 달 이후로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GS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지와 관련돼서 뭐 특수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자재 이런 것들 모두 다 관심권도 놓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